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 코드를 실행이 무사히 될 수 있게끔 하는 문제예요. 근데 이 문제는 지금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기 전에 약간의 힌트를 드리려고 이러고 있는 겁니다. 얘는 지금 뭘 하려고 이렇게 코드를 써놨죠? 이거 결국에는 칼 인스턴스 생성해서 무기 타입의 변수에게 연결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은 지금 데이터 타입을 어기겠다라는 뜻과 동일한 겁니다. 우리가 변수라고 하는 개념을 처음 배울 때 데이터 타입 뒤에 변수명이 오면 변수의 선언이었어요. 그러면 그렇게 지정된 데이터 타입은 절대로 누가 와도 어길 수 없다라고 했죠. 무조건 지켜야만 한다라고 했습니다. 애초에 자바가 에러를 뱉어주면서 불가능한 거였어요. 그죠? 근데 지금 이걸 어기려고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얘를 건드리면 안 돼요. 이 메인 메소드 안쪽에 있는 이 한 줄의 코드, 이 녀석을 건드리시면 안 돼요. 얘를 건드릴 게 아니라 지금 이 코드 한 줄을 정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녀석들을 추가함으로써 얘가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자, 힌트를 살짝 드려봤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잠깐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잠깐 시간을 들여본 거고 실제로 같이 한번 볼 겁니다. 일단 이러나 저러나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기보다는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걸 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거, 할 수 있는 거 뭐죠? 무기 클래스가 필요하겠죠. 그래야 타입으로 활용이 가능하니까요. 그 다음에 칼 객체를 만들려면 칼 클래스도 필요하겠네요. 이 둘을 먼저 해놓고 판단을 하셔야 돼요. 이것까지도 안 하고 그냥 어떻게 하지? 라고 고민만 하고 있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먼저 해결하신 뒤에 그 다음에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고 고민을 하셔야 이제 문제를 만만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자, 얘네가 없을 때는요 에러 내용이 무기 타입이 없어서 뭐라고 해요.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칼이라고 하는 타입이 없어서 뭐라고 해요. 그러면 해결을 해야죠. 그 둘을 이렇게 해결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에러 메시지가 바뀝니다. 이렇게 타임 미스매치. 이거 무슨 뜻이에요? 칼은 무기가 될 수 없어 라고 하는 거죠. 자, 칼은 무기가 될 수 없어서 불가능. 자, 이 상황을 우리가 약간 말장난처럼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칼이 무기가 되면 이건 가능한가? 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칼이 무기가 되면 가능할까? 얘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기 클래스를 상속시켜 줄 거예요. 칼한테. 자, 그러면 왜 칼이 무기가 된 거냐? A is B. 칼은 무기다. 됐죠? 문제가 없죠? 자, 그랬더니 코드가 어떻게 됐어요? 에러가 사라진 거예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고 계시는 이 상황은 상속을 통한 캐스팅이라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캐스팅이라는 건 뭐냐면 얘는 형변환을 의미해요. 우리가 예전에도 그 자바가 자동으로 형태를 변환시켜주는 것들을 몇 번 겪어봤어요. 그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이었던 게 이런 거죠. 원래 문자와 정수는 연산이 되면 안 돼요. 왜? 데이터 타입이 서로 다르니까. 서로 다른 데이터 타입은 정상적인 연산을 할 수가 없어요, 원래는. 근데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자바가 이 숫자를, 정수를 문자로 변환시켰죠. 그걸 누가 했어요? 자바 스스로 한 거죠.
개발자가 나 이렇게 해줘라고 한 게 아니라 자바가 스스로 얘를 문자로 변환시켰고, 문자 더하기 문자가 되니까 이제 연산이 가능해서 이어붙이기가 됐었죠. 이것도 자바가 자동 캐스팅을 해줬던 거고요. 그 다음 이거 말고도 또 있어요. 더블 타입의 A라는 변수에게 10이라는 값을 넣었는데 얘는 뭐라고 안 해요. 그 대신에 이 A라는 변수가 가지고 있는 값을 실제로 출력을 해보겠다라고 하면 얘는 10.0이 나왔던 거죠. 정수가 아니라 실수로 저장을 해야 되니까. 이런 거. 이게 지금 자바가 알아서 형변환을 해준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뭐라 그러냐면 자동 형변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토캐스팅이라는 표현을 써요. 자동이 있다라는 건 당연히 수동이 있다라는 거겠지만 수동은 우리가 지금 건드릴 게 아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자바가 알아서 해주는 형변환이 자동 형변환, 그러니까 오토캐스팅을 상속을 통해서 해보자 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배우고 있는 겁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추가로 적어주고, 그럼 이게 가능했던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바가 오토캐스팅을 해주는 이유. 이거 뭐예요? 이거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데이터에 손실이 없어서. 자바가 판단했을 때 데이터에 손실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적어도 데이터가 없어지거나 뭔가 손실이 생기는 경우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 라는 걸 스스로 판단했기 때문에 이 형변환을 가능하게 해준 거죠. 자, 그럼 지금 상황에서 뭐가 손실이 안 된다라고 판단을 하는 걸까요? 자, 잘 보셔야 됩니다. 이 한 줄의 코드는, 이 녀석은 무기 타입의 변수예요. 그쵸? 그럼 무기 타입의 변수인 A무기라는 변수는 어떤 데이터만 가질 수 있어요? 결국 무기 데이터겠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무기 데이터라는 건 조금 더 상황에 부합시켜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결국엔 무기 리모컨이에요.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 지금 무기 타입의 인스턴스가 생성이 돼야 되고, 그 인스턴스를 컨트롤할 수 있는 리모컨을 넘겨받는 게 무기 타입의 변수가 하는 일이죠. 얘는 이제 이 무기 인스턴스를 컨트롤할 수 있는 리모컨 말고는 가질 수 있는 게 없어요. 애초에 그렇게 생겨먹은 애예요. 그렇게 정의를 해놨어요, 우리가. 근데 칼 인스턴스를 만들어서 연결을 했을 때도 가능한 거죠. 그러면 지금 얘는 이걸 판단한 겁니다. 여기에는 어차피 무기 리모컨밖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A 무기는 무기 리모컨을 들고 있다라고 할 거예요. 근데 연결된 실제 객체는 누구예요? 칼 인스턴스죠. 칼 객체죠. 그러면 이 칼 객체라고 하는 녀석이 무기 타입의 리모컨을 눌렀을 때 얘가 가지고 있는 이제 얘가 만약에 칼이라고 하는 녀석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 두 개다 라고 하면 무기 리모컨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두 개를 그대로 가질 수 있나요? 자, 지금 이게 이런 얘기예요. 코드를 좀 적어서 보여드릴게요.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자, 무기한테 제가 공격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만들어내요. 그리고 칼한테는 대기라고 하는 메서드를 만들어냈어요. 이렇게 코드를 적었다라고 했을 때 무기 타입의 리모컨에는 버튼이 몇 개예요? 한 개밖에 없죠. 무기 타입의 리모컨은. 자, 근데 칼 타입의 리모컨에는 버튼이 몇 개예요? 두 개죠. 공격은 물려받았으니까 누를 수 있는 버튼이 있을 거고, 배기는 얘가 가지고 있는 거니까 이것도 누를 수 있는 버튼이 있겠죠. 자, 그럼 지금 이 상황에서
누구 기준으로 판단을 했을 때 데이터에 손실이 없는 거예요? 무기죠, 무기. 자, 변수가 무기 리모컨밖에 못 가져요. 무기 리모컨에 버튼 몇 개라고요? 한 개. 칼객체에는 두 개죠. 근데 우리는 결과적으로 무기 타입 변수에게 연결하고 있죠. 이러니까 자바가 판단하는 건 얘를 보는 겁니다. 자, 무기 리모컨을 눌러서 실행시킬 수 있는 기능은 얘한테 무조건 있겠네 이거예요. 그래서 상속을 하면 이게 허용이 가능해요. 자, 무기 리모컨에 버튼이 있는데 그 버튼들을 눌렀을 때 칼객체는 실행을 못하는 게 만약에 있대요. 그런 게 만약에 있대요. 그러면 자바는 이거를 허용해주지 않아요. 근데 칼이 무기를 상속받았기 때문에 무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버튼을 얘는 누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바가 얘를 가지고 판단했을 때 이거는 데이터에 손실이 없다라고 확정을 지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상속을 했을 때 이런 오토캐스팅 현상이 일어납니다. 자, 지금 이 상황 이해되실까요? 자, 이 상태에서 그러니까 칼객체를 기준으로 보면 본인이 갖고 있는 이런 거는 무기 리모컨에서 사용할 수가 없는 거니까 손실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기준은 얘가 아니라 얘입니다. 얘. 왜냐면 우리가 실제로 어떠한 타입의 데이터를 넣을지 정한 건 변수니까요. 그래서 자바는 얘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다라고 했을 때 이제 이거랑 덧붙여서 추가로 생각할 수 있는 개념이 또 있죠. 자, 부모 클래스가 가진 메서드의 개수 그리고 자식 클래스가 가진 메서드의 개수 둘을 비교하면 부등호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자식이 무조건 더 많거나 같겠죠.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모든 걸 물려주는 거니까. 이해되시나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바는 지금 여기서 부모 타입으로 변수를 만들었으니까 얘는 지금 손실이 없어 라고 판단하는 거죠. 자, 이거를 그림으로 좀 그려서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배웠던 대로 이제 변수 하나, 객체 하나 이렇게 그림을 그린다라고 하면 얘는 이제 무기 타입의 A 무기예요. 변수죠. 그리고 여기는 칼 객체입니다. 근데 객체는 어쨌든 만들어지면 당연히 이 리모컨이 생겨날 거고 그리고 이 칼한테는 무기 타입에서 물려받은 공격이라고 하는 메서드 하나 그 다음에 백이라고 하는 메서드 본인 거 하나 이렇게 두 개를 가지고 있는 상태. 그러면 칼이 가진 디스라는 리모컨에서는 버튼이 몇 개예요? 두 개겠죠. 자, 우리가 원래 알던 대로라면 이 디스의 복사본을 변수에게 넘겨주고 얘를 연결시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게 아니겠죠. 그림은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어요. 다만 좀 더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표현을 해보자면 얘는 연결이 되는 이 와중에 변환된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자바에 의해서. 자바가 오토캐스팅, 자동으로 형태를 변화시켰기 때문에 칼 리모컨이었던 이 디스를 무기 타입의 변수에게 넣는 이 과정에서 무기 리모컨으로 변신했다. 형태가 변환했다. 얘는 칼리. 이렇게. 이런 상황입니다. 그럼 얘는 무기 리모컨이니까 애초에 무기 타입에서 사용할 수 있는 녀석들만 쓸 수가 있는 버튼이 달린 거예요. 자, 지금 한 줄의 코드는 이러한 그림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실제로 지금 이 A무기라는 녀석을 불러다가 나 네가 가지고 있는 리모컨 누를게 점을 딱 찍어요. 그러면 실제로 불러낼 수 있는 메서드는 몇 개 나오겠어요? 한 개 나오겠죠. 이렇게. 왜냐면 A 무기가 들고 있는 리모컨은 무기 리모컨인데 거기에 버튼이 몇 개밖에 없다? 한 개밖에 없다. 물론 이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이 녀석들은 논외로 치는 거겠죠 지금. 이거는 지금 생각할 게 아니고 우리가 만들어낸 메서드를 봤을 때 그러면 제가 칼한테는 실제로 리모컨이 두 개가 있을 거라고 했어요. 그쵸? 이건 지금 디스죠. 디스를 사용했을 때는 버튼이 두 개가 제대로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죠. 그건 어떻게 보냐? 여기서 보면 돼요. 디스를 사용해서 점을 찍어보면 되죠, 그냥. 어때요? 공격과 배기가 둘 다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코드, 적혀있는 코드가 이 그림과 동일한 겁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this를 사용하면 버튼이 2개. 근데 변수가 들고 있는 리모컨 누르면 버튼이 1개. 이렇게. 자, 이게 지금 상속을 통한 캐스팅에 관련된 내용이었고요. 그러면 이것도 한번 볼까요? 자, 무기 클래스에 변수 하나를 만들어냈어요. 이러면 무기 타입 리모컨에 변수를 찾아갈 수 있는 버튼이 하나가 생겨나겠죠. 자, 그러면 자동으로 상속을 받는 칼도 버튼이 하나가 더 생기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는 이 부모 클래스가 물려준 이 공격이라는 메서드는 이 안에 들어있다의 개념은 아니긴 해요. 근데 우리가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얘는 사실상 불러올 수 있는 어떠한 값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볼까요? 좀 다른 형태로. 그리고 변수에 대한 것도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이건 불러오는 거, 얘는 실제로 가진 거. 이렇게. 자, 그러면 지금 여기 A 무기를 불러다가 점 찍은 이 코드 상황 여기서는 해당 위치에서는 리모컨을 누르면 버튼이 몇 개? 여기서 이 상황에서 버튼 2개겠죠. 변수 하나, 메서드 하나. 접근이 가능하죠. 이런 거예요. 접근을 했고 여기다가 값을 넣으면 이 배기에서 저 네임의 값을 만약에 활용을 한다. 이 네임은 물려받았으니까 얘도 쓸 수 있죠. 여기다가 만약에 활용을 했다. 그럼 이 녀석을 만약에 호출하게 되면은 이 100이라는 메서드를 호출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나오겠죠? 저 네임엔 부모가 가지고 있는 네임의 값이 저장이 된 개념일 거니까 불러낼 수 있을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이거를 근데 하려면은 사실 정확한 예시가 되진 못하는데 이 100일을 쓰기 위해서는 이 방법 말고는 없어요.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얘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니라 얘 때문에 나오는 거지만 이거 안 하면은 안 나와요. 이건 우리 어제 해봤죠? 그런 거지만 그래서 제가 지금 정확한 예시가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어쨌든 개념상으로는 그게 맞고요. 자, 그러면 요건 어떨까요? 그리고 여기다가도 한번 이 네임을 써볼까요? 100이는 사실상 지금 불러낼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한번 써보죠. 자, 이러면 제가 어제 부모 클래스한테 변수를 똑같이 물려봤는데 자식 클래스 단에서 그 입장에서 똑같은 이름의 변수를 선언하게 되면 얘는 오버라이딩이 아니라 변수 가리기라고 표현을 했고요. 가린 거는 덮어 씌운 게 아니라 그냥 숨겨놓은 거였어요. 그 숨겨놓는 상황 속에 제가 지금 리모컨 버튼을 눌러서 값을 저장하겠다라고 하는 이 행위를 했는데 얘는 과연 공격이라는 메서드의 실행 결과에 이 녀석이 나올까요? 이건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자, 이 녀석은 나옵니다. 나와요. 자, 근데 제가 이 공격 메서드를 똑같이 오버라이딩을 했어요. 그리고 차이를 조금만 두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얘가 실행된 건지 얘가 실행된 건지 차이를 보려면 이런 거 있어야 되니까. 자, 그대로 실행시키면 뭐 나올까요? 얘는 널 나와요, 널.
자, 이건 헷갈린 개념이에요. 잘 보세요. 근데 헷갈린 개념인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상황이 닥쳤고 이런 상황에서 너무 헷갈린다. 내가 분명히 배우긴 배웠는데 너무 헷갈린다 싶으면은 이클립스, 이 통합 개발 환경이 알려주는 것들을 최대한 활용하세요. 뭐냐? 지금 이 네임에 커서가 올라가면 하이라이팅 되죠. 근데 여기랑 같이 안 됐네요. 실제로 값을 저장한 변수가 얘한테 저장을 했는데 이 녀석을 여기서 사용하는 게 맞다면 같은 변수를 바라보는 거라면 얘네들은 똑같이 하이라이팅이 될 거예요. 근데 안 됐죠. 실제로 널이에요. 자, 여기 클릭을 해보면 얘는 이렇게 세 개가 불이 들어오죠. 여기랑 여기랑 여기가. 얘는 실제로 이렇게가 같은 변수 취급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값을 넣었으니 활용되는 녀석도 값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안 되는지는 지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좀 어렵다 싶으면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뭐냐면 자, 우리가 무기 리모컨이 가지고 있는 네임이라는 버튼을 눌렀어요. 그리고 얘를 눌렀는데 얘가 변수는 오버라이딩이 아니라 가려져 있는 개념이었죠. 가려져 있다라는 건 둘 다 공존하는 거예요. 둘 다 공존하는 그 상황에서 리모컨이 누굴 눌러요? 아,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지금 상태를 굳이 그림으로 표현을 해보자면 이런 느낌이에요. 얘는 부모 클래스의 네임을 불러올 수 있는 값인 거고 얘는 칼 클래스가 스스로 가지고 있는 네임이에요. 이렇게 두 개가 공존하는 개념처럼 보셔야 되거든요. 가려놓은 거니까. 이 상황에서 어디에 있는 네임 버튼을 눌러요? 무기 리모컨에 있는 네임 버튼을 눌러요. 그럼 얘가 전파를 타고 칼 객체까지 전달이 되는 거는 맞는데 이렇게 들어왔을 때 이 버튼이 실제로 누르는 녀석은 얘가 됩니다. 왜냐면 무기 리모컨이 눌렀으니까. 이해되실까요 혹시? 좀 어렵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이해가 너무 안 되면은 그냥 놓으셔도 돼요. 이 부분을. 이해가 되실 수도 있으니까 설명을 드리지만 안 된다면은 무리해서 이해를 하려고 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무기 리모컨에 있는 이 변수 버튼을 누르면 전파를 타고 들어가서 이 칼 객체 안쪽에 있는 실제로 부모한테 물려받아서 불러다가 쓸 수 있는 해당 변수가 눌리는 개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상속을 통한 오토캐스팅이 진행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얘가 가지고 있는 무기 리모컨으로는 여기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아예. 이게 불가능해요. 왜냐면 리모컨의 버튼을 누를 때 눌리는 이 녀석은 무기 리모컨의 네임이니까. 그러니까 무기 타입의 네임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칼 클래스 안쪽에 디스라는 리모컨, 여기에 있는 네임이라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 얘는 이제 무조건 얘를 찾아가죠. 예, 그렇죠, 그렇죠. 오버라이딩이었다면 웨서드랑 똑같은 원리로 동작을 했을 텐데 오버라이딩이 아니라는 거예요, 변수는. 개념이 좀 다른 거죠. 그래서 변수 가리기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 클래스 내부, 칼 객체 내부에서 부모 거에 직접 찾아 들어갈 거면 이걸 누르는 게 아니라 이 녀석을 가지고 여기를 찾아 들어갈 거면 얘는 이때 뭘 누른다? 수퍼를 누른다. 어제 우리가 스포라는 거 한번 봤었는데 얘가 이제 부모 걸 찾아갈 수 있는 리모컨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제 지금 방금 배운 이 변수, 상속관계에서의 변수 개념은 메서드랑 다르게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실제로 사용하는데 너무 힘들다 싶으면은 이렇게 쓰지 마세요. 이거 굳이 이렇게 쓸 필요 없거든요. 이 변수 부분. 부모한테 물려받은 변수 이름 그대로 똑같이 해서 여기서 쓸 이유가 딱히 없어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알고 완벽하게 활용할 수 있는 거 아니라면 굳이 사용하지 않는 방식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상속을 통한 캐스팅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은 다 알았어요. 개념적인 부분이라든가 아니면은 실제로 활용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해본 거니까 문제를 하나 또 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에 올려드렸던 거는 저랑 같이 했으니까 바로 두 번째 문제 올릴 거고요. 첫 번째 문제에 대한 정답도 같이 올릴 겁니다. 그리고 수업 페이지 새로 고침해 보시면 이제 밑에 또 문제가 여러 개 올라왔습니다. 지금 이 문제를 우리가 같이 한 거고요. 정답은 올려드렸고 밑에 상석을 통한 캐스팅 어용 2라고 하는 것과 그 밑에 있는 문제 이 두 가지가 실제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문제고 이게 밑에 있는 5개 얘는 저번에 한번 하셨던 것처럼 서술형 문제예요. 서술형 문제니까 제가 그냥 정답을 올려드릴 겁니다. 이것도. 그래서 저번에 하셨던 것처럼 쉬는 시간이 됐든 수업이 끝나고가 됐든 여러분들이 직접 고민해서 풀어보시고 그거에 대한 정답 비교해 가면서 맞춰보시고 그러는 상황 속에 이 부분은 좀 이해가 안 됩니다라는 게 있으면 질문 당연히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실질적으로 지금은 이 두 문제를 먼저 푸시면 되겠죠? 문제를 바로 풀어보세요. 시간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두 번째 상석을 통한 캐스팅 어용 2 문제 같은 경우는 여기에 있는 코드를 수정하지 않고는 해결이 안 됩니다. 여기에 있는 메인 메서드 안에 있는 부분도 약간은 수정을 할 필요가 있어요. 필요에 따라서 얘는 수정을 아예 하면 안 돼요 라는 조건이 없기 때문에 얘를 건드려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해주세요.